예. 저번에 제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서울에서. 예. 제가 뭐 자리에 대한 약간 그런 경험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 때 말씀하셨던 이걸 내가 항상 갖고 있었던 거라는 예.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공감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험 이후에 약간 보는 눈이 열리고 제3의 눈이 열렸다고 약간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네. 약간 그게 더 와닿지. 이거를 내가 뭐 어렸을 때도 이거를 갖고 있었다는 약간 그런 건 약간 공감이 좀 안 되더라고요. 무슨 경험을 하셨는데? 그냥 업무를 그냥 듣다가 네. 이렇게 좀 약간 이 자리를 말하는 거구나. 약간 그런 자각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자리가 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네. 몰랐을 뿐 이건 늘 있었던 자리지.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그죠. 새롭게 이렇게 오고 나면. 예, 늘 있었는데 이걸 미처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나 감정에 그냥 휘둘려 살았을 뿐 그것과 상관없는 이 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가 알아본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 때는 네. 그냥 체험을 하자마자 그게 바로 와닿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다른 분들도 그게 예. 공감이 딱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막 머리를 이제 이해를 하네.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고 약간 그렇게 좀 머리를 좀 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확 와닿지는 않고 그래서 좀 제대로 그러면 이게 체험을 한 건지 약간 그런 것도 약간 궁금하고. 그거는 이제 돌아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게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이게 이 자리가 더 그러니까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보이는 게 좀 선명해지고. 그러니까 지각 같은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이제 또랑또랑하다. 그 표현이 가장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경계예요. 그래요? 예. 그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안 가요. 그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경계가 와요. 대부분 사람들은 체험이라고 하니까 어떤 경계, 특이한 경험이 체험인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도 오고, 그런 특이한 경계 없이 그냥 이 사실만 또렷하게, 여기 있었네라고 발견하는, 저는 그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했던 식의 그런, 성성하고 막 또렷해지는, 이거는 속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그 시간 낭비 10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 10년 방황을 끝이고 딱 보니까 이건 처음 그때 딱 봤을 때 바로 이거였어. 이게 진짜였고, 이것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추구했어요. 너무 추구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꽉 막혔다가 응축돼 있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그냥 이 족비 딱 두드리다가 우리 거사님이 족비 딱 놓고 손을 뒤로 감추셨거든요. 지금 여기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알겠어. 소리의 당처를 이제 알겠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너 그거 언제부터 알았냐고 그런 거야. 이거 뭐 알고 말고가 없는 건데. 그럼 나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특이한 것도 아닌데. 그러고 이제 막 그러면서 10수년 놓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뭘 놓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법회 마치고 나가다가 이제 산길에서 좀 전에 내가 뭔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한 생각 딱 일으켰는데 확 하고 경계가 체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막 사물이 확 살아나면서 온 우주가 그냥 이거야 이거. 그래 특이했었어요. 그래. 그러면서 하면서 눈앞이 이제 또렷해지네. 이걸 마음이라고 했구나. 잘못된 결론을 내렸어요. 예. 그게 다 분별이에요, 분별.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이 모양 없는 것의 속성을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 있었는데 내 어릴 때 행복했던 이유가 어린 시절의 행복감의 근원이 이거였구나라고 알아봤어.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그 덤덤하고 그래 담담하다고 자꾸 옛사람들이 이게 맑을 담자 민물 담자를 써요. 아무 맛이 없다는 소리예요. 담담하다 이게. 근데 담담한 건 성에 안 차지. 만약에 그냥 내가 별 추구 없이 어떤 분의 인도로 그냥 이겁니다 하다 보면 싹 끌려서 딱 보게 되거든요. 초점이 생각에 있던 사람이 딱 여기에 딱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어렵지 않게 금방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으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쉽게 깨닫는 사람들은 이 공부 전혀 안 한 사람. 젊은 아가씨들이 금방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실험해 봤거든요. 그래 일부러 실험을 한 거야. 엄마는 불교 공부 몇십 년 한 사람이야. 대부분 엄마들이 타 지역에서 올 때 혼자 잠자리도 그러니까 딸을 데릴 거예요. 아들은 데리고 온 사람 별로 없고, 아들들은 이제 태워다 주고 딴 데 가 있고, 따님들은 와서 그냥 시큰둥하고. 그러면 일부러 실험을 해봐요. 일부러 애 먹이려고도 하고. 그러면 공부 안 한 애들은 금방 한 5분, 10분이면 다 알아요. 근데 걔네들은 뭐냐, 알고 나면 이거 뭐 별로 그래. 왜냐면 별로 이게 추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 그래서 걔네들은 금방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자극받아서 뒤늦게 이제 엄마들이 이제 이게 분발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더 이상 어떻게도 못하는 지경에 막혔다가 막다른 생각의 장벽이나 어쩔 수 없는 답답함 속에 빠져요. 그래,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공부모임에도 특히 남성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남성분들은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까 허대를 써요. 여성분들은 쉽게 그냥, 왜냐면 이건 공감 능력이거든, 일종의. 이건 느낌이야, 느낌. 느낌 아닌 느낌이야. 그러니까 머리 쓸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꽉 막혔다가 의식의 장벽이 탁 하니까 그게 이제 간화선에서 화두 의단타파라는 게 그걸 노린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간화선 나오기 전에 깨친 사람은 그럼 어떻게 깨달았던 거야? 그들은 그냥 대화, 말 끝에 언화대오예요, 언화대오. 육조단경이나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역사적으로 이게 실화일 가능성이 높은 그 깨달음의 기록이 전능록이 있잖아요. 의문에 사로잡혔다가 탁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 끝에 자연스럽게 깨닫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고 많은 케이스예요. 그렇게 안 사람들은 이제 우리 모임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고, 근데 거사님들 가운데는 끙끙거리는 거예요. 왜? 생각 때문에 그래, 생각. 생각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요즘 우리 10년 결사에 참여했던 그 거사님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궁금해서 전화까지 한 거 보면 대단히 용기가 있지. 우리 총무님한테 전화를 했대. 공부가 어떻게 되고 이제 알아. 그냥 남자들은 다 파악한 다음에 설계도 다 그린 다음에 다 결론 나면 이제 할까?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그랬어요. 다 책으로 다 찾아보고 인터넷 사이트 다 찾아보고 대충 다 알아야지만 들어가. 되게 남자들이 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훨씬 용감해요. 아줌마 일단 써보고 결정하는 거라. 쓴 다음에 결정하는 거지. 물리면 되잖아 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런 게 쪽팔려 하면서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 그 거사님이 우리 부산 총무님 아마 유명하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경상도 아줌마 진짜 막 쏘아붙였대. 언제까지 간이나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이제 씩 온 거야. 씩 와가지고 하다가 막 10년 결사 이제 3월에 이제 왔는데
무진 애를 쓴 모양이에요. 얼굴 보면 딱 나오거든요. 얼굴이 그냥 완전 지금 초주검에 대해서 말 들어보니까 새벽에 잠도 안 오고 그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걸린 거야.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 화두 안 들어도 화두가 노리는 게 그거 만들려고 화두를 한 건데 요즘은 아무 의심 안 나는 화두를 맨날 이목구비 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화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화두 의심이 안 걸려서 그래요. 간절해야지 의문이 걸려요. 의문이 걸리면 잠 안 와요. 밥 못 먹어. 답답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운동장에 돌다가 그분이 그러대. 벚나무에 머리를 박았대. 너무 답답하니까 그 정도면 됐어요. 그 말 듣고 아 이분 되겠다 싶었어. 아니다 다를까 좀 지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하고 이제 그러면 갑자기 막 뭐 팝송에 무슨 구절이 뭐 생각난다는 거 막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심하기 저도 이제 그런 폐해가 있었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 공부 쪽으로 책 많이 본 사람들은 그게 장애로 이제 처음에 공부에 방해가 돼요. 자꾸 그게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하면은 좀 장애가 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연이 있으면은 쫙 이겨내서 이게 뭐 이제 우리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떤 답답함 속에서 탁 터져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자연스럽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이 보면 실제로는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서로 공부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체험 없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시간 지나면 해놓고 조금 시간 지나면 그때 내가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요. 체험이 없으니까 남들 체험 얘기해보면 난 저런 게 없는데 이러고 내가 체험이 없어서 흔들리나 그래요. 네. 그러고 체험한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이거 담담한 것도 알면 다행인데 그 체험의 여운이 주는 그거에 이제 깜빡 속는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이란 게 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였어요. 이거 할 거 없네였어요. 할 거 없네. 네. 다 알겠네, 이거 다 알겠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엔 그 경계가 주는 그 여운이 너무 좋았고 진짜 모든 고민이 싹 사라져요. 진짜 죽어도 좋은 거예요. 네. 당장 죽어도 한이 없어. 그 정도로 좋아요. 네. 근데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고. 문제는. 왜냐하면 그 경계는 유지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 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속아요. 그게 환희마예요. 환희마. 그래서 속아서 황홀경 속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좋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짧은 사람들은 몇 초, 몇 분 안에 사라지고 몇 시간 가는 사람도 있고 며칠 가고 몇 달, 제가 만난 사람은 3년까지 갔다는 사람 봤어요. 와, 넌 그리 되나? 나 겨우 진짜 막 흐려지면 좀 정신 차리고 흐려지면 정신 차리고 한 1년은 끌고 왔는데 저도. 근데 그렇게 안 되던데. 근데 좌우지간 그랬대요. 그 좌우지간 시간이 길든 짧든 언젠간 사라져. 왜?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영원할 줄 알았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영원할 것 같았거든.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이거지 그랬어요. 아, 내가 그토록 바라던 체험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그 본 거하고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본 덤덤한 그것도 있었는데 이게 훨씬 깨달음 다 와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게 사라지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이 낙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줘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착각이기 때문에 또 찾아. 또 다시 그 체험 반복하려고 하고 다시 얻으려고 하고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싫어요. 지금은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막 다시 들뜨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왔었고 그때 제가 복이 없었는지 그때 그 혼란을 아마 지금 저희 모임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줘도 잘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나가봐야 돼. 지나가봐야지 이제 스스로가 깨쳐야지 되지. 저도 그 당시에 몇 차례 이제 그 독대를 하면서 지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쫙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면 얘기가 있는 그대로 못 듣는 모양이에요. 저 분명히 그때 지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걸려서 들었는지 제대로 내 마음이 어디 딴 데가 있어서 그랬는지 제대로 잘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끙끙거리고 버텼어요. 오래 버텼어요. 저는 한 8년 버텼으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 혼란을 잠재울 수가 없었다. 미치고 활짝 뛰는 건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 시간이 한 7, 8년 버티다 보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뛰쳐나온 거지. 다 놔버리고. 근데 놓을 수가 있나 공부가. 놓을 수는 없는데 다시 할 수도 없어. 이렇게도 안 돼 저렇게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년 방황하다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스승을 만나서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어떤 논리적인 그게 없었어요. 어떤 인과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절로 하면서 때가 됐다고 밖에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눈앞으로 딱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때 봤던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제서야 이거였구나.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깨달으면 그때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문득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그건 내 힘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깨달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었어요. 저절로 아주 수동적인 상태에서 저절로 일어났던 거고, 그걸 그렇게 열리고 난 다음에 이 분별 망상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로 법을 처음엔, 그러니까 경계를 잡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가 영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인디아나 존스 3편의 그 성배 얘기.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얼마나 무릎을 쳤는지 몰라요. 내가 했던 실수가 똑같구나. 사람들은 황금자인 줄 알아.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 썼던 게. 거룩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바닥에 띈 거는 거미줄 껴있는 나무잔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게 진리였던 거야. 그게 생명수를 담는 그릇이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자기 분별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은총처럼 주어지는 깨달음이에요. 그때 초창기엔 저도 그랬어요. 감격했죠. 예.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저 만나서 고맙다고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엔 그랬어요. 고맙다고. 예. 이건 내 힘으로 못했다. 그 당시에도 알았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간절히 공부하고 막 찾고 구한 건 제가 했던 거지만 그걸로는 안 돼요. 반드시 인연이 있어야 되고 그 인연을 통해서 이제 이게 열리고, 근데 열린 다음에 문제가 뭐냐? 이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체험했다, 내가 봤다, 네. 내가 깨달았다라고 무의식 중에 그래요.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 겉으로 말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는 다 그러고 있어요. 네. 왜? 욕망했거든. 그러니까 욕망의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황홀한 거예요. 쫙 엔돌핀 쫙 퍼지는 거야. 마약이야, 마약.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황홀경 속에 들떠 있다가 그래서 초창기에 거 안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예. 예. 그 너무 이렇게 그 뻗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좀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 그래서 공부하려면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이게 합리적인 어떤 논리적인 그런 말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한 가족처럼 살아야지 부모가 자식 가르치거나 형제들끼리 뭔가 이렇게 할 때처럼 너 나가 없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밀한 내면의 변화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 공부와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펼쳐지는 현상인지를 알려면은,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공부가 대규모 집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소규모의
그 오랫동안 인연 맺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상가라고 하는 모임이 형성돼야 돼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인연을 맺어야 되고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무슨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 지금 저희 공부방은 부산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남편 마누라 사이보다 더 많이 볼걸요. 적어도 6시간 이상 봐야겠어. 예. 하다못해 하루에 2시간 이상은 한 번 이상은 찾아오면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그 인격 가면과 그 사람의 본래 모습하고 이게 이제 오차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럴 때 이제 격이 없이 밥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그렇게 공부를 배워왔기 때문에 저도 설거지하고 밥 짓고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정무도 역할도 보고 밥할 사람 없으면 밥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하려면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엔 무조건 이제 따라다녔죠. 어디 가신다면 따라가고 그러면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이잖아요. 생활하는 모습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저분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의 태도를 가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게 공부의 밑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7, 8년 동안 같이 이제 생활했던 게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제 공부의 밑바탕이 된 건 확실해요. 더 이상 이제 엇길로 새지는 않게 해줬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결국 자기가 해결해야 되죠. 예. 그래서 체험하신 분들은 그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에 대해서 거기서 실수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해요. 공부 진도를 보면. 예. 어떤 특이한 체험의 유무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지혜 정도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게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반복된 행위로 이제 훈습된 거고 이 깨달음의 훈습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 게 여기 이것에 훈습이 돼야 돼. 이 자리에 충분히 익어야 돼. 그러니까 여전히 이 자리를 봤지만 이걸 본 그 자리하고 그것을 본 나하고 분리돼 있어요. 미세한 분열이 있다고. 그래서 시부도가 딱 그걸 표현해요. 소하고 목동 이원이라. 그래 8도쯤 돼야지 이게 망우존인이라는 게 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도 10수년 걸린다는 이유가 그쯤 돼야지 이게 딱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 자리라고 지킬 자리가 없어. 근데 초창기에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자리가 없어요. 맨날 이 자리인데 무슨 그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속에 나도 빠지지가 않아요. 나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따로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바로 이것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것이지, 뭐 이것 할 그것이 없어요. 따로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닫기 전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도 이 세계 속에 살았잖아.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나도 분명히 따로 있고 아주 그 어떤 현실 감각이 실제인 줄 알고 살았다면 지금 뭐냐면 그 감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감각은 똑같아. 근데 그 감각이 환영임을 아는 거지. 그 감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경험을 해요. 똑같은 경험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느낌과 생각에 가로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상수 멸진이라고 하는 건 없앤다는 게 아니라 상수는 경험되지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경험되니까 우리는 있다고, 중생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경험인데 경험되기 때문에 이건 환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의 내용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은 경험일 뿐이에요.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차원에서 그래요. 근데 현상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못 나누는 건 아니에요. 나누지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견해를 가져요. 하지만 그 견해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고. 아,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자고 달려들면 그러세요? 하면서 우리는 죽자고 달려들면 자기도 죽자고 달려들면 그럼 서로 죽고 죽이는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동일시하진 않아. 분별은 해. 하지만 그 분별이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목숨 걸진 않는다.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자아는 그게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롭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불교 열의 시포 가운데 조호장부라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꼭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분별해서 하는 선택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동, 우리의 조건화된 어떤 욕망에 의해서 어떤 걸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선택해요. 그 욕망대로 고르지 못하는 다른 선택지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것이지. 근데 진짜 선택은 뭐냐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입장에서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저것을.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동등하다고 해서 불행할 일을 억지로 하진 않아요. 예? 행복한 일이 원도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진 않아요. 행복을 그 순간 행복을 충분히 즐겨요. 그 다음에 그 순간 주어진 불행을 충분히 견뎌요. 다른 걸 바라지 않는다고. 예.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수자성 인연성이라 꼭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고집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유별나게 무슨 머리에 뿔 달린 인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 게 없다예요. 특별한 게 없다. 그래. 그 공부를 오래오래 해야지 그런 경계들의 여우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평범함으로 돌아와요. 그게 마지막 비밀이에요. 평범함. 예. 예, 앉아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몸이 내가 아니다 하는 걸 체험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설명하면서. 예.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가 됐구나. 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분한테 물어보셨나요? 스승 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스승된 만한 분한테? 제가 불교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예. 이제 그 훈계를 받고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지금부터 그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딱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동안 이렇게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또 이제 다른 방송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확신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분별심을 놓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분별을 생각이 들면 이제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또 다른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가 성성하냐 하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 성성한 게 어떤 거를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분별심도 다 넌 자기구나.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렇게 질문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별심도 노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차를 타려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차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예. 그런데 내가 이제 가만히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다가 딱 나를 보니까 그 차 소리는 또 못 들어요. 못 듣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가닥을 못 잡겠어요. 예. 예. 그게 질문 내용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느 분한테 공부를 배웠고 어떤 지도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예. 이제 거사님 질문 내용을 이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분별심을 놓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별심을 놓으려는 게 분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안 된다고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거사님이 저랑 인연해서 공부해서 내가 이제 몸이 내가 아닌 건 알겠습니다. 뭐 소견이 좀 났습니다 해서 제가 점검해보고 그런 거 같다고 하면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분별을 어떻게 내려놔요? 그게 분별인데. 예.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는 게 그게 선종의 가르침은 오직 본분서만 들었는 거예요. 근데 소견나신 분들이 그래요. 이거 맨 다 아는데 이래. 아니에요. 시간 지나야지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때는 여전히 분별로서 안 거고 세월이 지나서 충분히 그때 돼야지 나중에 이게 이 말이 저 사람이 했던 말이 결국 이거였구나라고 나중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서장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 지금 심령결사 수신결에도 나왔는데 옛날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때로 간혹 영리한 사람들이 이걸 쉽게 알고 나서는 그 뒤 공부를 안 한다. 그 뒤 이 공부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려요. 동력이 사라져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를 애써 해야 된다. 예. 그 사람이 뭐 이 자리가 성성합니까 했을 때, 예. 그 사람이 무슨 의미로 성성한지 물었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선생님의 관계가 어떤지. 예. 모임에서 나름대로 정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어떤 모임인데요? 그 전에 숭산 스님 도반이신데 예. 그 성암거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함? 예. 예. 그런데 그분한테서 공부를 하던 제자들 예. 그 모임입니다. 예. 거기서 그럼 뭐 공안선이에요? 어떤 공안을 이렇게 뭐 된다는 것보다도 그때는 그냥 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얼마나 안 계시지만
긍정적인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실 때 예. 여시함은 하나 가지고 며칠을 말씀하시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스님들이 이제 같은 이제 도반을 공부를 하는데 스님들 중에는 나름대로 공부를 꽤 하신 분, 그 고사님하고 같이 대화가 되는 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지들 모임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죠. 여시어머니를 며칠씩 하는 이유를 모르시겠다고요? 예. 그래요? 여시어머니, 이게 여시어머니잖아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시어머니면 다 말한 거예요. 예, 예. 그렇게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예.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길을 알 수가 없죠. 여시아문이면 끝난 거예요. 모든 부처님 말씀은 여시아문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듣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게 분명해야 돼요. 이렇게. 예. 이게 도예요. 여기서 분별심을 놓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자리만. 근데 아직 분별이 남아 있으면 이 자리를 분별로 알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 따로 자기 분별 따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망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도노 돈수. 원래 이 자리는 원래 도노 돈수는 깨달을 것도 닦을 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본래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도노 돈수는. 예. 본래 일이 돼 있는데 분별심이 남아있는 안에는 이게 본래 그리 됐다는 사실이 본래 그렇다는 사실이 명확하질 않아요. 분명하질 않아. 그래서 뭐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은 미진함이 생겨요. 그게 망상 착각인데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경험되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점수가 뭐냐? 계속 이 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별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게 분별 망상이었구나라고 그걸 그때서야 그 분별 망상을 봤을 때 그게 분별심을 내려놓는 게 돼요. 분별심이란 것과 싸워서 분별심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분별의 정체를 바로 보는 게 그게 분별심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깨달음밖에 길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조작 길은 없다. 오직 그래서 견성이다. 계속 견성짜리다. 본분사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치 물이 지저분해. 이 물을 깨끗게 하는 방법, 맑은 물을 계속 들이붓는 거야. 예. 그러면 지저분한 건 흘러 넘쳐서 저절로 그걸 빼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물에 지저분한 먼지가 있다고 휘저으면 퍼져서 걷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맑은 물을 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견성, 본분사, 견성, 본분사. 근데 이제 분별은 뭐냐면 상으로 딱 잡아요. 이거 알겠어. 그럼 끝장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계속 비슷한 말이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그 소리가 지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별심이 뭐냐? 뭐 또 딴 거 없나? 하고 잡는 거예요. 이거는 박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진리를 자기가 법상을 딱 만들어 놔서 이런 거겠지. 이런 거군. 하고 딱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느낌까지 있으면 그 느낌을 꽉 붙잡고 몇 년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부는 하나도 늘지 않고 나중에 세월 지나면 다시 혼란에 빠져요. 진짜 무슨 손안해진 무슨 안개처럼 지부지기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뚜렷하다고 붙잡고 이런 지견을 붙잡고 있다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계를 만나고 여러 인연을 만나면서 이게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고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벗어난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인연이 있는 분에게 지도를 꾸준히 다만 몇 년이라도 꾸준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완전히 잘못된 착각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공부의 기틀을 잡으면은 이제 회톡이 돼요. 다른 사람 말을 들어도 그 사람, 그러니까 같은 공부는 같은 공부를 알아봐요. 통하게 된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소질이 있는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애가 처음엔 어려가지고 동네 피아노 학원 원장님에서 피아노를 배우다가 열심히 배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그 정도 이제 이 능력과 안목이 생기면 자기가 볼 때 더 훌륭한 선생님이 눈에 보여요. 그럼 또 찾아가서 배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오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져요. 자기가 본인이 알아요. 예. 그 사람, 그분한테 배울 걸 다 배웠다는 사실을. 그러면 또 찾아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그 반대가 되겠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찾아서 배우겠지. 예. 이미. 그런 식으로 공부의 근기를 높이려면,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각자 출발점 다 달라요. 자기 인연처도 다 다르고, 거기 주어진 가까운 인연처, 자주 접할 수 있는 공부처에서 공부를 꾸준히 한동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사실이 스스로한테 자명해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또 다른 인연이 공부길을 인도할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이건 더 이상, 이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스승이 없는 지혜예요, 이거는. 그걸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확연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선공부의 매력 중에 하나가 붙잡아 두질 않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공부하겠다는 사람 와. 왜냐면 안 붙잡아도 인연 없는 사람은 알아서 떠나요. 예. 그러다가 자기가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으면 그냥 표표히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잡지 않아요. 예.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예. 자기 스스로 분명하지 않으면 천하의 선지식이 인가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아까 성성하냐고 물어봤을 때 거사님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 성성하냐고 물어봤는지 그분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성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성성하다는 게 뭐 또렷또렷한 건 줄 알죠. 그런 건 경계예요. 이건 본래 성성이에요. 우리 본성은 원래 성성적적해요. 성성적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래 본성이 성성적적이지 따로 성성적적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성성하다는 게 이걸 성성하다고 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성성하면서 진짜 적적하네. 그래서 성적등지다. 성성함과 적적함, 공적, 그러니까 정해등지란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팔만대장경의 숱한 마음 공부에 대한 가르침들이 복잡하잖아요. 예.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깨달아야만 공부길을 간다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의 생각하고는 우리 사고방식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것도 좀 알아보고 저것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알다 보면 어떤 최종 결론에 오겠지. 아니에요. 최종 결론을 먼저 보고 그 최종 결론에 입각해서 공부길을 찾아가는 그게 불교의 공부 체계예요. 자성제라고 하는 게 고집, 멸도집, 고집, 도멸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열성제를 열반을 먼저 체험한 다음에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깨달음 뒤에 깨달아야만 공부할 수 있다고 해요. 깨닫기 전에는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만난다. 인연을 만난다는 거예요. 인연을 만나야만 깨닫는다.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간다. 네. 어제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부모 미생전에 예. 뭐가 있었냐 예. 화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있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기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부모 미생전 본래면 뭐 부모 미생전에 본래면 뭐냐 했을 때 거사님은 있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랬다며. 그냥 적적하죠. 고요하죠 그냥.
뭐가 적적하고 보여요? 그러면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 생각이라고, 생각. 사량 분별이라고. 정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분명하시다면 다른 방식으로 있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왜 없어요? 있지. 분명히 있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분명해야죠. 말이 나오기 이전 자리에 분명하게 뭐가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벌써 말은 나왔고요. 벌써 말이 나왔고, 예.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당신의 본래 면목인가? 예. 없다라고 말하면은 반은 맞죠. 그래서 다르게 말해보라고 한번 해보고. 그 반쪽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모르는 걸 알려고 연구하는 거 같은 그런 고요함이 아니고 예. 그냥 적적하기만 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성해야지. 분명해야지.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고, 적적하면서도 성성한 거지. 적적에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적적하게 하면 죽은 물건이죠. 그 성성하다고 하는 것도 한번 다른 소리들도 한번 해주세요. 요렇게 성성하다고. 요렇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바로 이거는 자기가 쥐고 있는 직연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직연이 남아있으면은 뭐 아니면 또 이거 아니면 저거 둘로 갈라져요.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사님이 공부하시는 공부처에서 정말 지도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냐고. 아, 그렇게는 없어요. 그게 제가 자주 했던 말인데, 저는 공부 독고다이, 그런 사람들 공부 인정 안 해줘요. 공부 낭인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잡스러워요. 공부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이 법맥이나 전통 참 중요합니다. 그 가호가 있어요. 보호를 받는다고. 삿된 길로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막 유명한 큰 스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진지하게 공부하는 숨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각자의 인연인데, 자기가 찾고 간절하게 이 진리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인연을, 그게 맹기우목의 어마어마한 인연인데 사람들 몰라요. 너무 쉽게 만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시간짜리 산동네 빈민촌에 살던, 학고방에 살던 노인을 만났어요. 81세, 제 33살 때. 언제든지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운 좋다 하지만 저한테는 별로 그 당시엔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분하고 헤어지고 나중에 제가 공부를 이런 게 공부겠구나라고 알고 나서부터, 난 정말 운수 대통이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억세게, 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나라 구한 것보다 정말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분 못 만났으면 저는 여전히 바깥으로 찾고 있었을 거예요. 뭔가 딴 거 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만났고 다만 몇 년이라도 가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게 엇나가지 않게 해줬어요. 예. 우리의 분별망상에 속지 않게 해준다고. 이 바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바른 법인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공부해보면 바른 법은 뭐냐면 엉뚱한 짓 안 하게 하는 거 있어요. 예. 뭔가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체험적으로 증득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눈이 열린다고요. 이거구나라는 발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이 점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기존의 자기의 업식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혼돈.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가르침의 가오예요. 가피를 입어야 된다고. 이 어느 정도 전혀 엉뚱한 곳으로는 다시는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길을 퇴전하지 않게 해주고 방황하는 시간을 줄여줘요. 그래서 자기 당대에, 당생에 반드시 이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와 하나 되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뭐 하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간절하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왜냐면 이게 마음 세계예요. 마음 세계.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져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이었던 그런 것들이 인연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자기 공부길이 열려요.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공부예요.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공부라. 깨닫고 보면 본래 완벽하게 깨달았던 희한한 사실. 그래서 묘각이라고 합니다. 묘한 깨달음이에요. 등각 다음에 묘각이거든요. 묘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 묘한 도리를 남한테 전해줄, 이거 사람들이 믿겠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해줘서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공부를, 그 전해주던 사람도 그런 좌충우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인연돼서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자기 깨달음을 구해가는 거예요. 제가 시부도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시부도 그림 보면 우리나라 사찰 벽에 있는 그림도 괜찮은데, 일본 화가가 그린 그 동그라미 원 속에 이 총각머리한 목동이 어린아이가 찾는 그 시부도가 제가 최초에 봤던 시부도 라주시 책에서. 근데 그 시부도를 보면 이 어린 목동이 소를 찾아 나서서 이제 소를 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어른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그 화가가 그린 그 시부도 맨 끝장면은 뭐냐면 어른이 된 그 목동이, 나이 든 어른이 된 목동이 처음 1도에 나왔던 어린애 같은 애한테 대화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어요. 이게 입전수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1도에서 10도가 직선이 아니에요. 계속 돌고 도는 거라. 10도의 그 어린아이가 다시 목동에서 또 찾아요. 그래서 법륜은 계속 이 공부길을 계속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인연을 만나서. 그러니까 도반들끼리 이제 법담을 나누고 공부를 서로 이렇게 분발시켜주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 공부의 안목을 얻으신 분이 그런 사람들을, 인연 있는 사람들을 지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자리 걸음 오래 안 해도 되니까. 네, 그 말씀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몸이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나는 안 돼. 때리면 아프니까 나는 안 돼. 나 하는 걸 어떻게 터득을 했냐 하면은 김원수 법사님 그 금강경 독송 하는 데를 이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서
일부러 이제 걸어 다녀요. 걸어 다녔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높은 건물에 옥상에 불이 환하게 이렇게 잘 조명이 돼 있어요. 그냥 무심코 쳐다보는데 거기에 제가 있어요. 그래, 거기서는 옆을 이렇게 보니까 가로수에 또 제가 있어요. 예. 또 옆에 보니까 또 그렇고, 찻소리가 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육군이 육경을 만날 때 나와 하나가 되는구나. 예. 그러면서 내가 이 제정신인가 싶어가지고 걸어가는 저를 한번 봤어요. 예. 그랬더니 멀쩡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몸을 내가 집착을 했구나 나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감이 뜰지만 익으면 스스로 단물이 난다. 예. 그래서 이는 다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 물론 그것도 이제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읽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래서 그런 체험했을 때 그래서 반드시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몸이 내가 아니구나. 그건 이제 몸에 집착할까 봐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전부가 나예요. 그러니까 저 빌딩 불 밝은 데만 있고 가로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 주관과 객관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그렇게 평소와는 다른 감각으로 올 때 착각하는 거예요. 저기 내가 있네, 저기 내가 있네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대상으로서 자기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가 나예요. 그래서 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대상은 없고 전체가 나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두두물물이 부처다. 라고 그렇게 이제 책에서 봤다면 네. 그게 사실이 그렇다면 내가 두두물물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부처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러니까 두두물물에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두두물물이 바로 나라고요. 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일 병원부터 빨리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흡수압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형상이 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하나가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내가 잘못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체를 나라고 동일시했던 데서 풀려나는 순간 전체가 난데 전체가 나라는 것은 특별한 감각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 나기 때문에. 진짜 나는 그래서 모습도 냄새도 모양도 맛도 느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걷어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알았다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대상을 한 거야. 느낌을 잡은 거야. 생각을 잡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일어날 때 그 경험과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경험과 생각의 하나를 분별해서 잡아서 그걸 또 나로 삼게 돼 있어요. 분별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눈 밝은 사람은 그걸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계속 본분사. 이 자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 번 이게 생각으로 딱 이해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그 감각은 변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은 다시 예전 그 자아 감각으로 돌아오셨죠.
지금도 저 베란박에 자기가 있어요? 아니죠? 왜 대답을 못했어요?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있는 그대로 말해요. 있는 그대로. 왜냐면 다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건 일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시적인 감각에 생각이 따라 붙는다고. 그걸 쳐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다. 예.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몸도 나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 방편의 말인데, 아, 그래, 몸은 내가 아니지, 몸은 내가. 그러면 뭡니까? 직연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예?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 그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예. 진짜 이 불법은 오래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기존의 사고방식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있다고 말하고 어떨 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주도 어떨 땐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말했다고 어떨 땐 없다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지 못한 있다 없다 소리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언어도다 말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 체험, 증득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에 대한 나의 직견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거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거사님들, 제가 보살님들한테 소리 지르는 경우 있던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 많은 보살님들한테는 거사님들하고 똑같이 대해줘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 부셔버린다고. 부셔줘야 되니까. 그리고 직연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대용품을 원하지 진짜 뛰어들 생각들을 안 해요.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것과 하나 되는 게 공부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 그러니까 직연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만이 그래서 신앙, 믿음의 완성으로 도달해 준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선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혜라고. 흔들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게 한동안은 오락가락하는 시간들이 오래 지속될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하는 시기예요. 그 공부를 소홀히 하다 보면은 일시적인 어떤 기분이나 일시적인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착각해서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그 시간 허비를 줄여드리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완전하게 스스로에게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예요, 전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허공이나 공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거다 네 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본래 면목이에요. 모든 사람의 본질, 모든 세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사무친 사람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기적인 관점에서 구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수용적이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도우려고 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깨달았지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깨달은 중생이에요. 우리의 이 형상적 세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 형상 너머의 본질을 보았고 그 형상이 바로 그 본질 자체임을 그냥 깨쳤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유할 뿐이에요. 왜? 이미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한 마음, 이 한 자각 이외에 다른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깨치고 보니까 이게 일체 중생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알았을 때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엄경 개성이 그거잖아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작여시관? 응관법계섬. 일체가 유심료다. 모든 게 마음으로 지어졌다. 그걸 이 법계의 성품을
그 마음으로 이 법계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때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안다. 삼세의 모든 부처만 알겠어요? 삼세 모든 중생들까지 다 아는 거지. 두두물물이 다 이것이므로. 예. 그걸 직연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빈틈이 없는 간격이 없는 바로 이 마음이 돼. 그게 한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얻고 잃고가 없고 요지부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본래 선정이라. 두 물건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 여기엔 물이 차 있으면 출렁출렁거리지만 이 물이 없으면 허공 하나 딱 되면 아무리 흔들려도 땅바닥에 해도 얘는 비어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비어있는 건 없는 게 아니죠. 비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 차도 담고 커피도 담고 모래도 담을 수 있지. 쓰임이 있는 거예요. 쓰임. 비어있기 때문에. 작용을 한다고. 예. 그걸 이제 자유자재로 자신의 본체가 분명했으면 쓰임도 용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는 그거예요. 집착 없음이에요. 집착 없음. 그게 무념을 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상을 채로 한다. 이건 생각으로 아르마리가 없는 게 근본이에요. 어떤 직연도 없는 거라.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게 바탕, 채성이에요. 그리고 무주를 본으로 한다. 머뭄이 없는 게 근본이 된다. 머문다는 것은 결국 뭐냐? 집착하는 거예요. 어딘가 머물러 있는 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무념, 무상, 무주라고 했지만 이건 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 생각도 없고 상도 없고 머문도 없는 거. 바로 이거예요. 이 허공 같은 이 마음. 이 허공 같은 마음이 일체를 다 머금고 있어요. 그게 일체 유심주라. 다 마음이 지은 거라는데 마음이 따로 있고 마음이 뭘 이렇게 유출해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우파니샤드지. 예, 브라만 사상이지. 그게 아니라 전부 마음이다. 마음. 그러니까 전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이란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라는 거예요. 수가 그대로, 오온이 그대로 그거다. 예. 근데 그거라는 모양이 없어. 오온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묘한 도리를, 묘한 도리. 그래서 이걸 이치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옅법해져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 자기 삶이 이 법다워진다고. 허공처럼 모양도 없어지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상도 옅어지고 자아상이 내가 내내라는 어떤 이렇게 막 이 뭐야 저 복숭아 씨처럼 단단한 그 핵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네. 어디가 난지 어디까지가 남인지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자아의 장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돼요. 기존에 살았던 방식과는 다른 삶이 돼요. 첫 번째 이 공부의 효용을 만약에 막 효용을 따지신다면 자기와의 투쟁이 끝난다는 거.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일에서 자유로워져요. 네, 거기서 풀려나요. 그럼 자기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남하고도 싸우는 일이. 왜냐면 나한테 바라는 게 없으면 남한테도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만족한다는 그게 열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외의 것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인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유혹할 수가 없다고. 다른 걸 원치 않아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대로면 됐어요. 지금 이 순간. 그게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이렇게 그런 거에 어떤 것에 끄달려 가지고 잘못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될 뿐이죠. 그게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 아주 평범한 공부면서 그 다음에 뭐 광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혹시나 그런 해보겠다는 분들에게는 권할 만한 공부는 맞아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진실로 이 공부에 대한 그 아주 좀 그
단순한 지적 호기심 말고 좀 아주 좀 좀 진중한 관심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권해드리고 싶을 만한 공부예요. 다만 조금 시간적 여유는 좀 가지시라고. 급히 서둘러서 막 뭘 이루거나 성취하는 공부는 아니니까 너무 막 뭐 어떻게 막 이걸 뭐 무슨 목표 달성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공부는 같이 해볼 만한 거죠.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대전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인연이란 게 항상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전 지역에서도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었으면 하시는, 저는 솔직히 한 10명 정도 오실 줄 알고 이렇게 큰 공간을 빌리신 줄 몰랐어요. 저는 저번에 그 대구 구도회 정도 공간, 그런 공간에서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랑 옛날 얘기 좀 하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고 내려가려고 그렇게 왔어요. 왜냐면 자주 올 수 없는 형편이라. 그래서 요 가까운 청주에 이제 릴라 선생 모임이 매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공부하시는 분 당사자가 이제 하실 일이죠. 물론 거리가 멀죠. 거리가 멀고 자주 만나볼 수는 없다는 건 맞잖아요. 근데 공부하실 분이라면 가까운 곳을 찾으시면 여기 가까운 곳에 뭐 신영옥보사 그 뭐야? 월인선언도 있고 대전에서 한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청주에 릴라 선생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까이인 서울도 있고, 요 바로 밑에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부산도 있고, 진주도 있으니까. 굳이 저희 모임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 한번 찾아보시고, 인연 되시는 분들과.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해 보니까 큰 단체나 막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는 공부를 공부를 못 한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좀 이렇게 개인적인 지도받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공부는 원래 큰 단체를 못 이뤄요. 공부할 사람 이 모양도 없고 질수도 없는 거에 누가 공부하겠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다만 공부는 이제 각자 하되 한 달에 한두 번, 뭐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그 시간적 여유를 좀 두시고 와서 지금 저희 부산 공부방을 이제 내년 9월쯤 옮기려고 해요. 지금 6년 이제 내년이면 6년째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제 그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몇 분 계세요. 방 얻어놓고 알고 있어요. 그래. 심지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보살님이 한 분 계신데 집이 서울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3번을 내려와요. 일주일에 3일을 내려와. 제가 너무 걱정돼요. 쓰러지지 않으실까. 가정이 파탄하지 않을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된다고. 네. 석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도 많잖아요. 많이 내려오시는 거죠. 무리잖아요, 무리. 근데 이제 그거야 뭐 본인이 그렇게 뭐 하시겠다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횟수나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게 간절한 마음을 하고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돼.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기억력도 원체 없고 원래 기억력이 없었는데 더 기억력이 없어졌거든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게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오래 장기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공부 진행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밖에 제가 이제 자주 만나고 가까이 뵙는 분 외에는 가끔 이렇게 만나다 보면 헷갈려요. 지금 오늘도 막 오랜만에 뵙는 분과 저분 어디서 봤더라 막 헷갈리고. 심지어는 부산에 오시는 분들도 한 일주일 있다 나타나면 못 알아봐요. 다시 원위치가 돼요. 이름 다시 물어봐야 되고, 다시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참, 그게 송구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끔 먼 곳에 계신 분들이 불편하죠. 예. 먹는 건 공부방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먹으면 되는데 잠잘 곳이 우리 공부방이 그냥 맨바닥이고 난방도 안 되고 그냥 바닥이고 해서 다음번에 이제 하면은 조그맣게 숙소라도 이 방이라도 한 2칸이라도 있으면 머물 수 있는 곳을 해서 다만 가끔 와서 한 2, 3일 머물면서 공부 충분히 이야기도 들어보고 예.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이제 우리 부산 총무님이 제일 잘하시는 게 밥 같이 먹고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청소하다 보면 서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그런 모임으로 이제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막 뭐 주변 모텔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거 뭐 임대해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그래. 그런 분들한테 아이고 비용도 들고 힘도 객지 생활하시기 힘들 텐데 그런데도 그런 분들 보면 또 저로서도 그냥 이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저로서도 이제 그분의 그 정성에 나름대로 이제 또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 대전 분들 이제 참 요번 보고 가끔 시간 다음에 주세요, 대전에. 근데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해가지고는 저 서로 뭐 그래서 가까운 곳 권해드리고 정 안 되겠다 하시면 부산으로 오십시오. 죄송하지만 부산에서 가끔 부산 아름다운 도시니까 아마 또 대전 내륙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구경하시는 겸사겸사 오셔가지고 그래 우리 부산 공부방 그 도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올려보시고 하면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말씀 구하고 오늘 날씨도 굽고 그런데 별 얘기도 아닌데 이거 들으러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너무 저로서는 참 송구할 따름입니다. 뭔가 짜릿하고 찌릿하고 그런 걸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언제 또 배울 날이 있으면 그때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